최근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메뉴 부가가치세 책 몇 페이지냐면 88쪽이세요. 88쪽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인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걸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FAT에서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한 5문제 나오는데 너무도 뭐 이렇게 고차원적인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제들이 좀 나오세요. 근데 또 인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45분 정도 부가가치세 나가고요. 그리고 또 45 분은 좀 인제 필기 기출문제 한번 풀어 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개념이세요. 부가가치세의 정의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인제 메인 매출 입력할 때 10%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재화, 재화라는 건 물건이고 또는 용역, 용역이라는 건 뭘까요? 기술 서비스. 그죠?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물건을 만드는 거, 유통. 자, 뭐가 되겠어요? 물건을 파는 거겠죠.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새로 가치가 창출이 되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부가가치의 10%가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말하며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나오죠. 예. 부가가치세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어떠냐면 어떠냐면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예. 소비한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가 아닌 소비한 사람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안 하면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법률상의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면세. 면세 우리 아시죠? 예. 면세 알아요. 자,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가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뭡니까? 최소한의 뭡니까?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면세세예요. 그래서 이 면세는 열거주의예요. 열거가 안 돼 있으면 모두 다 과세고 열거가 돼 있으면 면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나 용역이 소비 행위에 대한 과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재화나 용역이 소비 행위에 뭡니까? 대해서는 과세다.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마트나 어디 가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뭡니까? 물건을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비가 됐기 때문에 부가세가 오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나는 어제 아무 데도 안 갔어. 하나도 안 썼어." 그러면 없겠죠. 근데 휴대폰도 쓰셨잖아요. 휴대폰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료 나오죠. 그럼 거기에 또다시 부가세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데에선 뭐든지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 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세액이세요. 세액. 간혹 가다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 이렇게 나오세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세요. 그래서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게 뭐냐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은 아니세요. 아니시고 우리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빼버려서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세요. 전 단계라는 건 전에 뭡니까? 전 과정. 우리가 뭐 있습니까?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최종 소비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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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세액을 차감한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요 매출액 이게 이제 공급가액이죠. 요 공급가액의 10%를 한 개 매출세액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 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 매입한 거, 신용카드 매입한 거, 현금영수증 매입한 거 여기에 10% 이게 이제 매입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다?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죠. 이걸 뭐라 한다?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라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다. 그러면 틀린 거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라는 거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면 간접세예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자, 간접세가 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그러니까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고 납부하는 사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사업자가 된다. 부가세를 내는 사람은 누구다? 사업자다. 부가세를 내는 사람은 사업자. 근데 그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다? 최종 소비자다. 자,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면 우리 언니들은 물건을 매입할 때 부가세를 냈죠. 예. 우리 언니들은 부가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들이 부가세를 최종 부담하는 거거든요. 부가세를 내면 그 마트 사장님은 그 부가세를 받아서 대한민국 국세청에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야? 사업자, 장사꾼이고 부가가치세를 담세하는 사람은 누구다? 최종 소비자. 그래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뭐가 된다? 간접세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직접세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내는 걸 직접세라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직접 내는 걸 직접세. 근데 간접세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내가 부담을 했는데 납부는 다른 사람이 내는 것을 뭐라 한다? 간접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마트에 가서 부가세를 냈지. 그럼 우리 언니들께서 부가세를 부담한 사람, 담세자가 되는 거고 장사꾼은 뭐다? 그거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장사하실 때 뭡니까? 그냥 현금 결제하면 그냥 뭐 부가세 빼고 이게 아니세요, 원래.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과 자재 구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거. 중간재와 자본재 구입 비용을 차감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총 소비액과
일치한다 이랬는데 뭐 그냥 이건 그냥 소비형 부가가치세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인제 뭐냐면 다섯 번째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세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뭐냐면 소비하는 나라에서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생산지국, 생산지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가세하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거를 대미 수출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대미 수출을 하면 미국 수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대한민국 세관장이 "야 너 미국으로 수출하네? 부가세 내." 그 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또 미국에 갔더니 미국 세관이 "야 너 우리나라에 들어오네? 부가세 내." 그러면 또 미국에 대한 부가세 세율에 맞춰 또 내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대자동차는 수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만들어서 나갈 때 한국에 내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또 내면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를 두 번 내는 거예요. 이중과세가 되죠.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금을 두 번씩 내 갖고 가서 수출해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에서는 "야 너 물건 만들었어? 아 그냥 나가." 생산만 해 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갖고 미국에 가서 미국 세관장한테 부가세를 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미국 시장에서 인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래서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서? 소비지국 과 소지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라는 것이에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라. 자, 우리 언니도 한번 쉬운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자, 다들 바깥에 나갔다 오셨죠? 예, 저도 안 갔는데 나갔다 왔다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올 때 항상 어디를 들릅니까? 면세점을 들리죠. 면세점이 뭐세요? 그 나라에서 물건을 살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뭐 샀냐?" 목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낼까요? 세관장한테. 이해하시겠죠? 그게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그래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올 때는요. 어떤지 아세요? 사업자, 장사하는 사람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부가세 내는 게 아니고요. 개인들도 직구하잖아요. 직구하면 일정 금액이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해 버리면 부가세를 다 냅니다. 누구한테 낸다고요? 세관장한테. 그래서 세관장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인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수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 이겁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출 재화는 영위세율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0%예요. 그리고 적용하며 밑줄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해 준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언니들. 자, 한번 볼게요. 내가 물건을 매입을 합니다. 자, 편안하게 한번 보실게요. 내가 물건을 매입을 해요. 그러면 매입세액 얼마? 3만 원 냅니다.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출세액이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빼기를 하면
자, 뭐가 나오세요?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납부세액.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는 뭐가 되는 거세요? 매출은 0이고 매입세액은 3만 원이세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3만 원이거든요. 자,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현대자동차에서 물건을 수출을 해. 그 매출할 때는 부가세가 0이야. 근데 그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부품을 사겠죠. 매입입니다. 예, 매입세. 매입할 때 부가세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예. 그 물건을 매입할 때 부가세 냈던 그 3만 원 부가세 냈던 거, 이 돈을 어떻게 해 준다? 환급을 해 준다. 돌려준다.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그럼 언니들 어떻게 될까요? 매출할 때 부가세가 없죠. 0. 매입할 때 부가세 냈던 거를 환급받아요. 그러면 0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은 0이세율,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국의 물건을 수출할 때는 완전 면세 제도다. 아예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수입제와 보이시죠? 수입제와 보이십니다. 수입제와 보이시죠? 네, 수입제와 내가 물건을 수입을 했습니다. 내가 물건을 수입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세요? 국내 생산 재화와 동일하게, 재화라는 건 물건이세요. 물건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거죠. 부가세 낸다고 했죠? 이 부가세는 누구한테 낸다고요? 세관장한테.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세관장한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코로나 다 터지고 이제 뭡니까? 좀 여유 생기시면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실 때 면세점 들리시잖아요. 예, 그럼 과도한 구입은 세관장한테 부가세를 낸다라는 상황을 좀 보일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사갖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걸 염두해 주시고 개인이나 사업자나 외국의 물건을 수입하는 것은 다 내는 것이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누구세요?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재화, 물건, 공급, 뭐야? 매출. 재화를 매출했을 때 용역, 기술, 서비스를 공급했을 때 자, 보세요. 우리 마트에서는 물건을 팔죠. 재화의 공급. 자, 누님들 저는 우리 누님들한테 뭐 잘은 못 가르치지만 그래도 자존심 있게 잘 가르치는 교육이죠. 그러면 제가 용역을 우리 누님들한테 공급하는 것에 기술이잖아요. 제가 누님들한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것이에요. 사업자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재화의 수입은 외국에서 물건 수입할 때 뭐랬습니까?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세를 낸다 이랬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것, 개인이든 사업자든 다 낸다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며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뭐한다? 징수한다. 그러니까 세관장이 부가세를 뭡니까? 받고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사업자의 요건이 있으세요. 사업자의 요건, 사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다 사업자냐? 그렇진 아니하니 아니옵니다. 알겠죠? 무조건 다 사업자는 아니고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자, 뭐냐면 요건을 충족 이렇게 나오죠. 요건을 충족, 만족해야지만 뭐다? 사업자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이세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야 되고 두 번째 영리 목적 유무는 불문하고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 이익을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아니고 이익이 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않는다. 이익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꼭 이익이 나야지만 사업자? 아우 나는 비영리 단체니까 사업자 아니 그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영리 단체에서 뭡니까? 잘 아이템을 구축하셔서 물건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럼 비영리 단체니까 상관이 없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 목적 유무는 불분하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 요건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영리 목적 유무는 불문하고 그죠? 마지막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독립적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기 나오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를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리 목적 유무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갑을 간의 관계. 자, 잠깐만 보세요. 우리 근로자 볼까요? 근로자 어떻습니까?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맞잖아. 용역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영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 불문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 근로자도 사업자를 내야 돼? 이렇게 가겠죠. 근데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갑을 간의 관계잖아.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에서 고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요, 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셨죠? 소사장 제도 보셨나요? 소사장 제도? 소사장 제도가 뭔지 아세요? 전체 큰 회사가 메이저 회사가 하나 있어요. 메이저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인사는 네가 해. 인사총무는 네가 하고 너는 생산만 해. 너는 생산 관리하는 거 아 총괄을 다 해. 생산 관리.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러면 이 본회사가 이 인사총무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야 우리 회사의 인사총무는 네가 다 해. 그럼 내가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네가 운영 다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인사총무 사장님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밑에 근로자를 뽑아서 채용을 해서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이게 소사장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잖아요. 입사를 하면 이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업자 등록 하나 만들어 오세요 이래요. 나는 취업했는데 취업한 걸로 갔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오래요. 그게 뭐냐? 그게 소사장 제도예요. 네가 인사총무 네가 다 관리해. 그러면 이 사람이 얘한테 월급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뭐를 주는 형태야? 수수료를 주는 형태야. 그리고 인제 이 사람이 이 밑에 직원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럴 때 인제 뭡니까? 예. 근로자 '나는 근로자인데 난 사업자 등록을 내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업자는 이 조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 목적 유무는 불무하면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우리 여담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번 생각날 김에 한번 해 볼게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잠깐 우스갯소리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사업자. 고등학교에 매점이 없어요. 근데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잘 먹잖아요. 매점이 있으면 잘 될 텐데 매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참 영특한 거죠. 경제적으로 벌써 미리미리 공부하는 학생이세요. 어떻게 하냐면 학교 이마트에 가서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교에 등교를 하죠. 그래서 그 학생이 어떻습니까? 2 교시만 되면 친구들한테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세트로 500 원씩 팝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그 학생은 사업자일까요? 사업자가 아닐까요? 고등학교는 3 년입니다. 이 학생은 3년 동안 그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거죠. 보세요. 학생은 초코파이와 요구르트를 반복적으로 공급을 했죠. 그리고 영리 목적이었죠. 그리고 학생이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사업자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럼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그럼 저도 사업자겠네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어제 집에 있는 TV 보기 싫어서 친구한테 팔았어요. 100만 원에. 그럼 나 걔한테 부가세 10만 원 받아도 되겠네요?" 되죠. 됩니다. 그럼 그 부가세 10만 원 받은 거 국세청에 내겠죠? 내야 될 거 아니야 부가세 받았으니까. 그럼 세무서 가서 부가세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 하겠죠. 얘가 이상한 앤지 그쵸? 그 사람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집에 있는 TV가 수만 대가 아니고 한 대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TV를 판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자의 분류가 있으세요. 사업자의 분류. 자, 사업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가 있고 면세 사업자가 있으세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과세 사업자는 누가 있냐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세요. 우리 언니들께서 뭡니까? 나 인제 요즘에 장사 좀 해야 되겠어." 하고 장사를 하려면 맨 처음에 어디를 갑니까? 세무서를 들어갑니다. 세무서를 들어가거든요. 세무서에 들어가면 세무서에 가서 뭘 합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일반이에요? 간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멘탈이 오죠. 뭐지? 일반이 뭐고 간이가 뭐지?" 그래서 뭡니까? 말을 못 해. "그게 뭐예요?" 이러면 무식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간이로 해 주세요. 일반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자, 일반 과세자는 자
공급가액이 1년 동안에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장사를 시작할 때 나는 연도 1년 동안 매출액이 4,800이 넘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일반 과세자 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아니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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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대가라는데,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가거든요. 이게 4,800만 원 미달될 것 같아. 그러면 간이야. 알겠죠?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정부 여당이 세법을 바꿨습니다. 세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를 공급 대가 4,800을요. 4,800을 상향 조정, 상향을 해 버렸어요. 올려 버렸습니다. 올려 버렸어요. 얼마로 올렸냐면요. 8천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8천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8천은 포함이 안 되는 거야. 7,999만 9,999원까지는 뭐가 된다는 거야?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됐는데,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부동산 임대 사업자, 그런 사람들은 계속 그냥 4,800이세요. 근데 이제 일선 뭐 식당이라든가 무슨 뭐 옷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제 뭡니까? 8천만 원이세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냥 다 간이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간이 과세자가 상당히 좀 좋아요. 좋기는. 그건 뒤에서 나올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부가세를 낸다 이거죠. 부가세를 낸다.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면세 사업자가 있어요. 면세 사업자, 짱짱짱. 아,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요, 납세 의무가 없으세요. 누님들, 제가 면세 사업자잖아요. 저 면세 사업자거든요. 저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저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부가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합니다. 1년에. 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비사업자, 납세 의무가 없다. 되셨죠? 자, 보실게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까먹지 마시고 일반과 간이가 있다. 그래서 요게 간혹 가다가 중간에 코로나 터지면서 6월 달에 세법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8천만 원입니다. 네, 뭐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인쇄가 들어가 있을 거니까 크게 뭐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과세 기간이세요. 과세 기간. 과세 기간. 우리가 회계 원리에서는 회계 기간이라고 하죠. 회계 원리에서는 회계 기간. 우리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이죠? 예. 12월 31일 이렇게 되잖아요.
예. 과세 기간은 자, 회계 원리를 이런데 과세 기간은요. 과세 기간은 잘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세요. 과세 기간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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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래서 과세 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언니들?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세 기간이. 자, 일반 과세자가 이렇고요. 간이 과세자는 어떨까요?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신규 사업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이세요. 시작하는 사람은 뭐랍니까?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 개시일에 속하는 종료일까지. 자, 우리 요 위에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만약에 말이야 이렇게 죠. 만약에 말이야 우리 장사를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시작하느냐? 3월에 만약에 3월에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과세 기간은 언제가 될까요? 과세 기간은 언제가 될까? 자, 여기서 1기, 2기 중에 3월에 들어가는 게 어디세요? 어디입니까, 언니들? 요 1기. 여기에 들어가죠? 그죠? 네, 1기,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과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가 되는 거세요? 결론 3월부터 언제 6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3월에 장사를 시작했으면 이해하시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3월 5일에 시작했다. 3월 5일부터 6월 30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2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12월 달에 장사를 시작했다. 그럼 과세 기간은 어디가 될까요? 12월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2기에. 그러면 12월 2일 날 장사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월 2일부터 12월 31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게 이제 신규 사업자가 시작하는 과세 기간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또 뭐가 있느냐? 아, 마음 아파요. 폐업. 요즘에 코로나로 뭡니까? 폐업이 엄청 많아졌대죠. 예, 빨리 이 상황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폐업이세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이래요. 자, 요즘에도 이 순간에도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죠.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그 뭐죠? 그 변호사님이 세무사님이 하나 계신데 그분이 뭐라냐면 자, 이렇게 바쁜 경우는 처음이라 한답니다. 네, 그분이 뭐 하는 거냐면 폐업 정리해 주시는 분인데 일정을 맞춰서 간대. 일정 하도 많아서. 그러면 뭐랄까요? 오늘이 11월 15일이세요. 그러면 애석하게도 내일 11월 16일 날 폐업하는 사장님이 계신다. 라고 가정한다면 그분은 과세 기간이 언제가 될까요? 11월 달에 폐업을 것이에요. 11월이 어디입니까, 언니들? 2기에 들어가죠, 2기에. 2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언제세요?
7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7월 1일부터 언제다? 11월 16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폐업의 과세 기간은 개시 시작일부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를 포기. 아니, 일반 과세자는 포기가 없으세요. 간이과세자는 포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포기가 있으세요. 간이과세자는 포기가 있거든요. 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우선 죄송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가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이과세자가 포기가 있어? 그거 왜 포기해? 좋다는데. 좋죠. 세금 안 내니까. 근데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영업 확장을 못하는 거세요. 영업 확장을 못하는 거세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 언니들 사시는 지역에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으세요. 근데 우리 센터장님이 거기 너무 맛있으시니까 뭡니까? 직원 회식도 하실 거고 무슨 뭐 센터장님은 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를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조율이 잘 됐어. 그래서 이제 몇 명, 한 30명 갈 거예요. 그럼 결제를 딱 합니다.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세금 계산서 좀 끊어주세요 했더니 세금 계산서가 없대요. 발행이 안 된대요. 뭐야 이건 또? 나는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데. 그래서 조금 더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신용카드 단말기 있으세요 했더니 우리는 그런 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누가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 안 된대. 그럼 내가 생각해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는데 그것도 안 된대. 그럼 어떡하라고 나보고. 거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기관의 손님들을 뭐랄까요? 못 받는 거예요. 징빙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손맛보다 조금 못한 가게 쪽으로 가서 행사하고 그리고 결제하고 세금 계산서 뭐 카드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잘 나가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씨 짜증나네? 나 그러면 간이 안 할래? 나 세금 더 내고 일반에서 손님 더 받을래? 그렇게 유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한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시작한 날로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이 마지막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가 되겠어? 자, 나는 11월 달에 나는 간이었는데 난 12월 달부터 손님도 연회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나는 12월 달에 일반으로 갈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손맛 좋은 맛있는 식당은 그 과세기간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속하는 달이 마지막 날까지는 과세기간이 되는 거고 12월 달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 과세기간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이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까지가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다 이거세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이제 읽어주셔야지만 이해가 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참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아니다. 요거 다 안 끝났구나. 요거 좀 더 할게요. 요거 좀 더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약간 좀
옆에 좀 소리가 들리죠? 제가 오늘 예 처가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처가집에 와서 참 이게 시대가 참 좋네요. 자, 자 보시면 여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세요. 예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이에요. 예정신고기간이거든요. 예정신고기간.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예정과 확정으로 나뉩니다. 법인 사업자. 자, 볼게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자, 한번 볼게요. 일기가 있잖아요. 일기. 일기에는 일기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개월씩 끊는 거세요. 3월 31일이세요. 이게 신고 납부는 4월 25일 날 신고 납부예요. 4월 25일 날이 아니고 까지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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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25일 날 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한번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아니, 이상해요. 왜? 아니, 부가세 신고를 4월 25일 날 하는 건데 4월 23일도 하고 22일도 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이러면서 제가 그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세요. 그리고 이기는 일기 확정은 4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이거 언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까지. 이거 싸지. 죄송합니다. 까지. 그다음 2기도 마찬가지세요. 2기 예정이 있죠. 2기 예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7월 1일부터 아이고. 7월 1일부터 언제가 될까요? 9월 30일. 그럼 언제?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2기 확정. 언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익년 내년 1월 25일까지 5일까지 신고 납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은 법인회사가 그렇습니다. 법인회사는 1년에 4번씩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이렇게 2기 예정, 2기 확정. 근데요,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느냐? 예정 신고를 안 합니다. 예정 신고를 안 해요. 그럼 언제? 확정 때 신고를 하는 거예요. 확정 때. 그럼 예정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정 때는요, 언니들. 예정 때는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지 납부예요. 고지 납부. 고지 납부가 뭐냐? 고지서가 날라와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그게 고지 납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냈던 부가세 금액의 약 한 50%를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로 보내면 우리는 그거를 납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가 없이 고지 납부다. 그리고 나서 일기 확정 때 어떻게 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를 신고하면서
빼기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 점선이 아니세요. 신고하는데 여기서 빼기 뭐가 되겠어? 예정 고지 금액. 예정 고지 금액을 빼고 나면 이제 내가 내야 될 뭡니까? 부가세가 나오는 거세요.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하는 거세요. 그러니까 일기 확정 때 6개월치를 신고하고 그 신고할 때 내가 예정 때 고지서 날라온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뭡니까? 확정 때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야 신선생 우리 신랑은 예정 때 신고하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랑 개인인데 신고하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데 뭡니까?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개인 자영업자인데 예정 신고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용돈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요 예정 신고 기간에 요 예정 신고 기간이 있죠? 요 기간에 매출이 너무도 많이 떨어졌어요. 전년도 대비 매출이 30% 정도 하락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자영업자는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어요. 부가세는 내야 돼. 고지서가 날라왔으니까 고민하겠죠. 그럼 끝내는 또 뭡니까? 카드로 내는 거예요. 내놓으면 나중에 또 이제 안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세요?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로 그 이상으로 빠져버리면 감소가 되면 그 고지서가 날라온 걸 찢어버리는 거세요. 찢어버리고 예정 신고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예정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뭐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거다. 매출이 많이 하락이 된 거다. 라고 보시는 거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장사하시는데 예정 신고 때 예정 신고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용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고지서. 근데 고지 납부했다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터졌을 때 뭡니까? 예정 고지서 날라오면 거의 다 고지 납부가 아니고 예정 신고를 하겠죠. 매출이 하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인은 4번, 개인은 예정 때는 고지, 납부, 매출액이 30%가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예정 신고해도 된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조금만 그냥 이 단락을 다 끝낼까요? 예. 예, 단락을 다 끝내버릴게요. 그냥 단락을 다 끝낼게요. 예, 가겠습니다. 오늘 회계원리 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단락을 다 끝낼게요. 여기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락을 다 끝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납세지세요. 납세지. 자, 부가세, 납세지입니다. 납세지. 그러면 납세지는 뭐냐? 부가세를 내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부가세를 내는 곳이 어디냐? 납세지가 어디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납세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자, 각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이걸 소재지. 사업장이 있는 곳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납부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된다.
사업장별로. 자, 우리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주말에 나오셔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하시겠죠. 그 우리 언니들이 계신 지역에서도 장사를 하실 거고, 저 또 너무 잘 되니까 원주에서도 하실 거고, 그죠? 예. 청주에서도 하실 거고, 뭐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장이 몇 개세요, 지금? 2개, 3개, 4개, 5개잖아요.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업장을 각각 만들어라. 그 납부도 그 사업장에 있는 곳에서 부가세를 내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사업장의 예, 범위가 있으세요. 범위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범위? 그럼 어디가 사업장이냐? 그럼 도대체 사업장이 있는 곳이 납세지니까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를 잘 관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 광업이세요. 광산이죠. 광산사무소 소재지. 광산, 태백에 갱도 있으니까 거기가 사업장이 아니고 그 갱도를 사업사무소 소재지. 관리하는 곳이겠죠, 결론적으로. 거기가 사업장. 제조업은 뭐랍니까, 언니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이 사업장이래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이 사업장이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곳이 사업장이다. 운수업,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이 법인인 경우는 법인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 친 곳. 거기가 사업장이고 개인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고. 아시겠죠? 총괄하는 장소고. 자, 그 다음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게 자판기 사업자. 자판기 사업자입니다. 자판기 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가 된다? 총괄 장소예요. 사업장 총괄 장소. 알겠습니까? 사업장을 총괄하는 장소가 뭐가 된다? 사업장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우리 언니들 꿈이 이거 아닌가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알잖아요. 뭐예요? 상가 주인. 그죠? 상가 주인입니다. 상가 주인일 때의 사업장은 어디예요?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 아시겠습니까? 거기가 사업장인 것이에요. 거기가 사업장이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상가가 서울에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있는 곳이 사업장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거다. 아시겠죠?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근데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 직매장입니다. 직매장. 직매장은 뭐냐면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언니들 지역에 유명한 게 뭐예요? 마늘이잖아, 마늘. 내가 난 그 지역에 마늘을 먹고 싶어. 단양 마늘을 먹고 싶어. 근데 소비자들이 단양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양 지역의 조합이나 어디서 뭡니까? 뭐 제천, 충주 뭐 이런 데다가 단양 마늘을 팔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가게. 자, 직매장은 그래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여기 밑줄 직접 판매입니다.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세요. 그걸. 그래서 거기는 사업장이다. 거기는 사업장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사업장으로.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사업장은 직매장은 사업장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아하 사업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세요. 그다음 하치장이 있으세요. 하치장. 하치장은 창고예요. 창고. 하치장은 창고입니다.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가 될까요? 창고죠, 창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시멘트 회사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시잖아요. 그럼 그 간판 유심히 보시면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치장 이렇게 써 놨어요, 간판에. 무슨 뭐 한일시멘트 뭐 하치장 이렇게. 그러면 거기는 사업장은 아니고 그냥 창고예요, 창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장은 아니다. 왜? 파는 곳이 아니니까. 보관하는 곳이니까. 임시사업장,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예요? 88 올림픽. 88 올림픽 아시는 분들은 원로시고, 예, 저는 88 올림픽을 몰라요. 자, 그래서 아시는 분은 원로,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 자, 그래서 88 올림픽 저는 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외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무슨 뭐 기념품 팔고 막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임시 사업장을 이제 개설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종 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를 이제 뭐라 합니까? 임시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도 이제 사업장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시면 이렇게 충주에서도 이렇게 무슨 행사하다 보면은 그 시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서도 또 장사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 게 이제 임시사업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총괄사업장,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납부입니다.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거든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납부를 한 곳에서 하는 것에 납부를 한 곳에서. 납부를 한 곳에서 하는 것을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예요. 그러니까 납부만 한 곳에서. 모든 건 다 각자가 하는데 납부만 한 곳에 정해 놓고 부가세를 내는 곳을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다 이겁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그래서 총괄 사업장은요.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에서 가능하고 개인은 주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이겁니다. 주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뭐냐?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의 본점에 총괄하여 본점에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게 뭐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것이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뭘까요? 사업자도 다 각자 내는 거예요. 사업자도 각자, 부가세 신고도 각자, 뭐만?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모든 걸 다 어디서? 본점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KT 같은 거, 한전, 전국에 수많은 한전 KT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뭘 쓰냐면요. 본점 걸 쓰세요. 그러면 지점들은 그냥 본점의 사업자 등록번호 보고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는 본점에서 하고요. 납부도 본점에서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할 게 없는 거죠. 그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납부만 한 곳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법인 본점만, 알겠습니까? 본점만 가능한 거고,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본점 지점 골라서 할 수 있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자, 알아주시고요. 또 내려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의 비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계산, 신고, 결정, 경정, 징수 이건 다 어디서 한대? 사업장별로.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어디서? 그냥 사업자 한 곳에서 본점에서 다 해버리는 거야. 납부환급은 주사업장에서 납부환급. 그죠? 네가 여기서 내 이러는 거죠. 자,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단락을 끊어버리면 안 돼서 그냥 이 단락을 다 끝낼게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세요. 네, 사업자 등록증.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자 등록. 그쵸? 세무서 가고 뭘로 할래요? 일반 과세자로 할 거예요? 간이 과세자로 할 거예요? 뭐로 하죠?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네, 이게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신청인데요. 사업자 등록이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이게 원칙이세요. 사업장마다 사업 오케이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 개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꼭 개시한 날로부터 20일이 맞아 틀린 거지. 무조건 개시 이게 아니죠. 개시 전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인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일로부터 오류 정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이틀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그러니까 요즘은 직발행해 주잖아요. 바로 발급해 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찜찜한 거지. 내가 봤을 땐 쟤는 장사 안 할 것 같은데 장사가 될 것 같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옷가게인데 장사가 안 돼서 반 잘라서 정육점 한대. 그리고 세무서에 가갖고 저 정육점 할 건데요. 이러면 되겠냐고. 찜찜하잖아요. 그죠? 정육점하고 옷가게 한대. 그 되겠냐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실사 한번 가겠다.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연장조사하겠다. 그리고 보고 발급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했으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그게 상장인 양 어떻게 됩니까? 액자에 넣어서 딱 그냥 가게에다 걸어 놨었죠. 예, 옛날에는 그 원로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종이가 그렇게 귀해서 한번 받으면 그 아까우니까 이렇게 잘 보관했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잊어먹었네? 가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변경의 경우가 있잖아요. 변경.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만 변경하면 되나요? 아니죠. 세무서에 가서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거야, 변경의 사유가. 사업자 다음과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이 변경 사항, 그 밖이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세무서장은 기한 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뭐랍니까? 정정 재발급한답니다. 되셨죠? 그러면 변경 사유에 볼게요. 상호 변경. 상호 변경. 그냥 가게 이름을 바꿨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당일. 당일 바꿔준대요, 당일. 당일로 해준다면 당일. 당일로 그냥 바로 재발급. 근데 자 보세요. 대표자의 변경이세요. 대표자 변경이죠? 요 대표자 변경은요. 대표자 변경은 좀 아셔야 됩니다. 대표자 변경인데 이건 법인인 경우세요. 법인 대표자가 변경이 일어났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 그럴 땐 정정이세요. 근데 개인 있잖아요. 개인. 개인 대표자가 변경이 일어났다. 개인 대표자가 변경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뭐냐면 폐업입니다. 폐업. 폐업이다.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갔더니 사장님이 바뀌었어. 다 똑같은데. 상해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다 똑같아. 사장님만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개인 사장이 바뀐 거잖아. 그러면 전에 있던 사장님은 망한 거예요. 폐업한 거야. 그리고 지금 있는 사장님은 사업자를 새로 낸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좀 알아두시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사업자 등록증 하나 냈잖아요. 그거 평생 따라갑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만약에 저 밑에 부산에서 옷가게 하다가 정리했어요. 그 결혼하셔서 예, 단양 지역에 오셔서 이제 살고 계신데 나 이렇게 봤더니 이 음식점을 하고 싶어 하고 사업자를 내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면 사업자 번호를 새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 부산에서 옛날에 미스 때 옷가게 했던 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하는 거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기 단양 지역에서 이렇게 이게 음식 같은 거 사 먹고 영수증 받으시잖아요. 그럼 사업자 번호를 보면은 3으로 시작하는 거는 충청도 대전지방국세청의 관할인데 5, 6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다 뭐냐면 다른 지역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또 여기서 장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폐업입니다.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개인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는 폐업이다. 근데 그 사업자 번호는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종류 변경. 당연한 거잖아. 종류가 바뀌면 얘기를 해야지. 그죠? 나 이겁니다. 나 이거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에 가서 꼭 변경 신청해. 알겠죠? 그다음 사업자 이전. 당연히 이전해야지. 예, 이전해야지. 그다음에 상속. 상속. 상속은 뭐세요?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걸 물려받는 거죠? 그건 정정사유예요. 상속은. 근데 상속은 정정사유인데 우리 이거 있으시죠? 증여.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산 사람이 물려주는 게 증여잖아요. 증여는 뭐냐면 폐업의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폐업. 폐업의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상속은 정정이야. 아버님이 이제 100세, 200세 되셔서 가업을 물려받아. 그건 정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증여는 뭐다? 폐업 절차를 밟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쭉 내려오시면 임대인, 임차인, 목적물이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 기간이 변경이나 새로운 상가 임차할 때, 그러니까 뭐냐면 보증금이 바뀌잖아요. 보증금이 바뀌면 보증금을 올렸어. 그럼 집주인은 신청할 필요가 없어. 세입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언니들이 상가 건물주야. 월세를 7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을 올렸어. 그러면 우리 언니들이 세무서 가서 나 월세 100만 원 받았습니다. 변경 안 해도 돼. 누가 하는 거야? 세입자가 하는 거야. 세입자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집주인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국세청은 참 웃긴 거죠. 집주인 이놈이 정확하게 신고했나 안 했나 보는 거지. 세입자가 신고하게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며칠 걸린다. 3일 걸린다. 3일. 그러면 언니들 어때요? 시험 문제 내기 참 좋겠죠. 뭘까요? 예. 사업자 등록증 당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3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3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제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 예.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실상 폐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해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에 알려야 된다 이거죠. 예, 공고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중간에 끊는 것보다 계약보다 조금 시간이 더뎌서 그 $1를 다 끝내 버렸습니다.